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요. 한 파동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강하게 시장은 들어올리지 못하고 지금 조정의 구간에 이렇게 보면 돼요. 딱 중간값에 언저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저번 주 우리가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참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수, 목, 금 때 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변곡 라인인데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밑으로 좀 많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은 2,600까지 열어주는 상황이 보여지고요. 만약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2,750이에요. 근데 2,750을 넘기 위해서는 수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가지고 시장을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선물 매수 포지션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현물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가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밑으로 한번 쳐져서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오늘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은 자리는 아니에요.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한번 밑으로 빠져 내려올 수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간값 18만 원 밑에,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우리가 좀 호흡을 좀 길게 조여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단은 7만 5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관망하는 전략이 낫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반도체, 자동차 군들이 상반기에 움직였다면 이제 나머지 시간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동안 못 간 종목들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8월 정도에는 우리가 2차 전지를 좀 잘 보자. 중순 이후에는 2차 전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어요. 순환매가 강하게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던 자동차나 그다음에 조선이나 방산이나 반도체나 이쪽은 조금 지금 9월 넘어서는 좀 쉴 수 있고요. 또 강하게 최근에 들어왔던 바닥에서 움직였던 반도체들이 좀 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9월 달까지는 좀 쉴 수 있다. 그 자리를 누가 잡을 거냐라는 건데요. 2차 전지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사이드 게임주들 그동안 소외받았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놀자주,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 여행 관련주들을 우리가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종 마찬가지예요. 개인 채널 너튜브에서 많이 올려놨는데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건설 쪽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관련된 업종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거고요. 환율단들이 좀 더 강하게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보다는 내수에 들어가는 종목,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 이쪽을 보는 게 낫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 상반기에 많이 못 간 업종들을 우리가 9월 달, 8월 말일부터 타겟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는 7월, 8월 달 강하게 움직였고요. 2차 전지 쪽을 좀 깊게 보는 것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 저점 언저리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에 대한 반사이익이 K 배터리도 올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건 삼성 SDI나 전고체 배터리 쪽이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 BM 이쪽으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 저점 라인이니까요. 공략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더 조정에 들어와야 돼. 그때 타점을 잡으면 되고요. 75,000원 밑으로 매수 권역을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75,000원, 하이닉스 중간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을 깊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시장이 지지부진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변동성이 되게 세죠. 장중 변동성이라 그래요. 연속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급락을 많이 내요. 그랬듯이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신용 물량이 많은 것들은 그 다음날 변동성이 되게 커요. 아침 반대 매매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 거래대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거는 시세를 많이 변동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냐 아니면 올라가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잘 보면서 대응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많이 힘든 시장이에요. 7, 8월 달 시장 금닥도 나왔었고요.
근데 하반기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은 어느 쪽으로 잡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스터디 상담, 여러분들 종목들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상담할 거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3772에 0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좀 많이 힘드시죠? 네,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시장? 네. 뭐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이제 시장이 예전처럼 녹록지 않기 때문에 뭐 가는 종목만 가고 또 소외될 종목은 극심하게 소외돼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리사이클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GS 건설이요. 네. 3만 원에 네. 3만 500원에 10%예요. 아, 그래요? 아, 이번에 네. 왔다. 그죠? 좀 추가 매수할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추매를 할 수 자금이 좀 있는데 네네. 추매를 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될까 해서요. 이 건설업종은 그동안 되게 많이 소외됐었잖아요. 한 2년 동안 네네. 주기 사이클이에요. 2년 내내 빠졌어요. 고점은 49,000원이고 전고점은 49,000원인데요. 이게 네.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동안 금리 인상, 그다음 건설에 대한 문제들이 시장에 대두되면서 건설업종이 소외됐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이유는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네네.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영향을 많이 줘요. 건설주도 네네. 역시 마찬가지고 네. 금리 수혜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녹아주면서 바닥에서 반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탄력이라고 그래요. 이제 현대건설도 있고 GS건설도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그다음에 대우건설. 이 탄력이 제일 좋은 게 GS건설이에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네. 게 되게 빠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번 자리는 좀 더 위쪽으로 좀 욕심을 좀 줘도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차 목표는 네. 25,000원, 2차는 3만 원이에요. 요 라인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중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고점과 저점을 만들고요. 저점에서 고점을 만들 때 이 중간값 언저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과대 네. 납폭에 따른 이 중간값 라인까지는 거의 확률이 높아요. 이게 중간값까지 반등이 들어왔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네네.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3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 것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이 조금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개인들이 물량을 던졌죠. 여기 보면 파란색 네네. 개인이에요. 그때부터 주가가 네.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물 타고 막 계속 버티다가 힘드니까 이제 물량을 던지고 남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았어요. 수급이라는 네네. 거는 대형주 같은 건 반대로 가요. 개인들이 팔아줘야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주가 절대 안 올라가고요. 개인들이 손절 네. 물량이 나와야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온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이저들이 자꾸 움직이고요. 여기 보면 녹색 선 있죠. 네. 이 녹색 돈이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빨간 네. 선은 그 외국인이에요. 기관들이 최근에 네. 많이 이렇게 들어오죠. 아. 기관이 녹색 선 이렇게 올라오죠. 네네네네. 이거 기관들이 오는 거예요. 기관들은 장점이 뭐냐면 탄력이 좋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많이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서는 GS건설의 탄력이 좋았던 게 이런 이 기계적인 그 변동성이 센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만약에 주가가 2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 모으셔도 돼요. 아, 2만 원 선에서요? 네, 여기에 이제 5일선이라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네네. 이 5일선 근처에서 그러면 매수하면 돼요. 네. 아, 그럼 멘토님 네. 2만 원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한 2만 5천 원에 맞춰놓으면 될까요?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네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10월 달까지 좀 끌고 가야 돼요. 네네네. 그 밀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사이클 자체가 아, 네. 위쪽이니까 조금 더 네. 묻어놨다. 그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져가시면 네. 돼요. 1차는 25,000원, 2차는 3만 원. 여기까지 한번 한번 가보세요. 네, 정말 성공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네, 안녕하세요. 김영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멘토님 저는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41,250원에 9%예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이거 매입한 지가 한 달 보름쯤 됐고요. 네.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근데 수익도 아니고, 근데 네. 손해도 아니고, 네. 많은 가격이라 가지고 이걸 그냥 관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네. 너무 그게 답답해가지고. 아, 그래요? 혹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종목을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종목을 좀 보는데 좀 어렵다. 그다음에 내가 종목을 사기에는 조금 좀 주식을 선택하는 폭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더 나아요. 이 종목이 좀 나아요. 근데 이제 답답한 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답답한 거죠.
네. 예, 그럼 주식이 빨리 가는 게 좋을까요?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을까요? 안정적인 것 같으면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괜찮다 했으면 뭐 네. 가격이 엇비슷하니까 네. 저는 매수를 좀 네. 15% 정도 더 늘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네,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 이게 N자라 그래요. 밸런스 예, 그걸 괜찮아요, 여쭤봤어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네. 여러 종목들이 보면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예, 네.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급락이 크진 않아요. 그때 네. 이제 이게 피크아웃 돼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한번 5월달에 급락이 나왔었고, 그다음 네, 다시 네. 레벨업이 되는 자리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시간을 주면 어디까지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낙폭이 큰 종목들은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 중간값이 어디냐라고 하면 갭이라 그래요. 갭 뚝 떨어졌다 그러냐? 이 갭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을 거의 다 보면 이게 통계를 우리가 보거든요. 뭐 실적 베이스는 나쁘지 않아요. 그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하반기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소외됐던 업종이에요. 소외됐고 그동안 네. 이제 소외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 시청자님의 사진 가격보다는 그 추이를 보면 올해 작년 2023년에 1년 내내 올랐어요. 주가가 쫙 이렇게 움직였죠. 네네.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사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가격에 네. 눌림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은 조정이 끝나면 이 가격이 얼마 빠졌냐, 가격 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거쳐야 주가는 레벨업이 돼요. 그게 이제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보면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면 40에서 60% 정도 빠지면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여기는 38% 빠졌어요, 고점에서. 그럼 이 자리는 네. 싼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눌렀고 기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한 5개월 정도 눌러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네. 종목들은 딛고 올라가요. 어디까지? 이 중간가까지.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시간을 주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수급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야 돼요. 많이 나가 있거든요. 이 물량을 누가 잡냐? 외국인 네. 기관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간이 문제지 갖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굳이 지금 팔지 그럼 말고요. 네. 네, 네. 전문가님 그럼 거래가 많이 없는데도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래라는 거는 이제 조그만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네. 2천억, 5천억 밑에는 우리가 거래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큰 거, 1조 이상, 얘는 5조짜리. 큰 네.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거래량은 네. 의미가 없고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 네. 거래가 많아요, 적게요, 이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사는 가격이 싸냐 안 싸냐를 보는 거예요. 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졌고 이건 외국인 기관들이 가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격 논리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다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언제든지 위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메리트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주면 5만 원까지는 이제 중간가가 올라와요. 그게 이제 외국인 기관에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보하는 게 더 좋아요. 횡보는 두 가지 하나예요. 위쪽으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그 갈림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형주는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에 따라서 다시 레벨업이 돼요. 실적달이 밝혀주기 때문에 순환매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처져요. 먼저 처졌거든요. 타이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네, 부품도 네, 마찬가지고 이제 다시 리바운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돌아가는 게 타이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만 원까지는 홀딩해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추가해서 하실 거면 전에 네. 뭐 상담해서 수익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틀리는 것도 많은데 그나마 이제 수익 나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5만 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아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까 제 계좌 중에 가장 오래된 종목인데 녹십자예요. 녹십자 제가 개인 채널에서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7월 달부터 제가 네, 되게 높아요. 24만 9천 원이고요. 안 높은데? 네, 비중은 그래요. 비중은 10%예요. 10% 좀 더 사주면 네. 안 될까요? 네, 제가 현금 비중이 지금 60%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고 싶은데 추세는 돌린 것 같아서요. 네, 어떨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올해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올해 상반기에 상담할 때도 이제 하반기 때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팔지 말라고 몇 번 메시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7월 달에 빵 하고 올라왔어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또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도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뭐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뭐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 맥락이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들 멀리 가다 보면 힘들죠. 이거 쉬었다 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라왔냐 이걸 우리가 보고요. 이런 종목은 사이클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중간가까지 보는 거예요. 이제 대형주는 한 번은 중간가까지 올라가요. 1차는 20만 원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25만 원이에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라 그러거든요. 이제 기술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머리, 여기가 머리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상단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고점과 저점의 어디냐 여기가 딱 중간이죠. 중간 레벨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자연 반등이라 그래요. 모든 대형주들은 밀리면 가격을 누르고 시간을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3년 동안 가격도 눌렀고 그런데 기간도 잡았고 바닥도 강하게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가격은 25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추가 매수 정도 한 10% 정도 돼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더 많이 하면 어떨까요? 추가 매수를.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차피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견딘다 못 견딘다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이 자리는 더 사요. 저는 막 이렇게 세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거 본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이게 원형 바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 중에 제일 중요한 바닥은 원형 바닥이라 그래요. 원형 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돌려보면 봐봐요. 이게 한번 제가 이게 우리가 잘 볼 때 원형 바닥이래요. 이렇게 보면 탈바가지를 써요. 이렇게 보면 탈바가지 써요. 이게 거꾸로 본 거죠. 맞아, 거꾸로 본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보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웃고 이렇게 보면 웃고 있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웃고 있죠. 이렇게 웃어요. 웃고 있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조정이 이제 끝나고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서 원형 바닥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많이 겪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통계를 봤을 때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볼 때 이제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이제 가격이 얼마큼 빠졌냐? 이 대형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 몇 년 빠졌어요? 가격은 얼마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통계를 내보면 거의 다 50%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50% 정도 빠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주고 거기서 레벨업이 돼요. 그게 이제 이 중간이에요. 50에서 10에 이제 중간 25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 다 끝내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내년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약값 인하 때문에 중소형단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레벨업이 된다면 그때 잘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빅파마라 그래요. 큰 기업들 있죠. 조그만 기업들은 이제 제약바이오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관련주도 몇 년 동안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왔을 때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 회사는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턴어라운드의 문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팔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시간은 많이 있어서 그럼 좀 매수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가 중요해요. 플러스 는 날 사지 마요. 마이너스 된 날 사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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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 한국가스공사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만 원에 30%요. 높게 사셨네요. 또 따라가셨네. 그죠? 아니 5만 500원 와서 전번에 토요일날 그 매트님한테 상담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5만 원 되면 하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화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좀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좀 이게 팔지 마시고요. 근데 가격이 높아갖고 지금 자리는 되게 좋거든요. 지금 타점을 잡기에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네. 매트님이 조금 추가 매수해서 들어가서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셨어요? 그 단가를 좀 낮춘 건데도 6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도대체 얼마? 아니요. 6만 원 아니에요. 5만 6천 원인가? 그러셨구나. 매수가가 잘못된 거군요. 예. 괜찮아요. 지금 갖고 있어요.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5만 5천 원이나 6만 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잡고 가셔도 돼요. 지금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이 가스공사는 정책주로 이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시추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강하게 레벨업이 돼요. 거기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메이저 그룹, 해외 메이저 그룹들이 만약에 이제 시추에 참가를 하거나 이런 뉴스가 너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타점은 지금 가격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매도할 때도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한 번 와요. 그게 외봉, 쌍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외봉이 어디예요? 쌍봉이 어디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스값 인상에 대한 실적도 괜찮아요. 뭐 대형고래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 가스공사. 왜 그러냐면 유럽 가스값도 올라가고
가스 가격들도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이런 것도 움직임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유틸리티 관련주도 잘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55,000원, 6만 원까지 홀딩하고 가세요. 네, 5만 원씩 6만 원이요? 네, 거기까지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좀 걸리더라도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그때 오면 파시고요. 예, 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대한전선이고요. 아. 15,300원에 네. 20% 갖고 있습니다. 아, 15,300원 사셨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예. 이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모멘텀도 괜찮은데 이 트레이딩이라 그래요. 매매가 좀 어려워요. 이 종목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요. 그럴 때 외국인 예. 기관들이 프로그램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일반 개인들이 이거 들어가서 트레이딩해서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대응을 잘못하면 진짜 마음고생을 하는 게 대한전선이에요. 그다음에 대응을 잘한다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실적 베이스는 괜찮아요. 수급도 나쁘진 예.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이 우리가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 종목을 매매 안 하는 게 나아요. 되게 힘들어요. 아래 위 변동성도 그래요? 세고 움직임도 빠르고요. 그래서 타임 놓치면 예. 오래 걸리는데 이 전선 관련주는 하반기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예.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내가 잠잠고 실적 베이스 깔아갈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시간을 주고 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좀 트레이딩을 빨리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안 맞는 종목이에요. 근데 나는 예. 괜찮아. 나는 좀 더 끌고 갈 거야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 두 가지 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끌고 가는 게 나아요. 지금 파지 마시고요. 예. 네, 좀 끌고 쫙 가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이 수급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게 수급표라 그래요. 여기 파란색들은 누구냐? 이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예. 매도가 나오죠. 그다음에 빨간 예. 거는 누구 외국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예. 기관이죠. 외국인과 예. 기관들이 이제 개인 물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만간에 레벨업이 돼요. 한번 빵 하고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좀 예. 가져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전선 관련주들은 내년까지는 이 시장의 모멘텀이 많이 가고 있어요. AI, 그다음 전력 수급, 그다음 전력성 교체, 그다음 변압기 관련주 이런 쪽은 내년까지도 모멘텀이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1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목표가 16,000원. 16,000원이요? 네, 16,000원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네. 이번에 뭐 LS 전선하고 대한전선하고 뭐 이렇게 뭐 법정 싸움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네. 별 상관없는 별 거예요? 상관이 왜 그런 주가라는 것들은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슈잖아요. 이슈가 예. 영향이 있으면 벌써 주가는 급락 나와요. 근데 아무런 영향이 예.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슈나 뉴스페이퍼가 나왔는데 예. 주가에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는 거는 시세가 아니라 거래가 막 터져요. 그러지 않는 예. 이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목표가 16,000원이요. 네, 그때까지 홀딩 의견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강연회가 있죠. 요즘 최근에 이제 지방을 많이 가요.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도 많이 뵙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예전과 다르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 그러면 마이너스 30%는 감수하고 우리가 시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세의 변동성에서 우리가 견디질 못해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되게 세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보면 삼성 SDI가 움직이는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종목들이 하루에 8%씩 움직이고 뭐 상반기에 있었지만 삼양식품 같은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되면 시장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을 살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한 10% 마이너스 정도 생각했다면 지금은 20-30%는 당연히 조정 라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시장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서 못 견딜 거예요. 이런 주식의 원리를 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부천하고 이제 광주로 갑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 안대 잘 보시고 꼭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상반기도 겪어왔지만 지수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여러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고 또 내 종목만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요즘은 뭐 20, 30%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많이 빠지는 건데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내면 내 차례가 와요. 그 차례를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맞고요. 예전같이 다르게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이길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엑세스 바이오요. 매수가 비중은요? 1040원에 15%. 아, 이게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네. 예전에 사신 거예요? 최근에요. 이거 왜 사셨어요? 저도 글쎄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뭔가 빠졌죠? 네. 이게 혼을 빼놨죠, 그냥. 원래 이제 네. 주식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좀 손해가 많거나 그다음에 복구 심리가 강하면 이 떠 있는 종목이라 그래요. 이 떠 있다 그래요. 흔히들요. 이게 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거의 손해를 많이 봐요. 지금도 많이 빠졌잖아요. 사자마자 이렇게 밀리니까 어때요? 무섭죠? 네. 근데 무서운 안 들어가야지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손해 많으시죠? 네. 네. 손해 많으니까 우리가 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제 회피라 그래요. 그동안 손해 많이 본 거를 빠른 시간에 복구하고 싶은 인간의 감정선을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되게 좋아 보이고 지금 안 사면 나의 손해를 다 복구할 수 없게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판단을 미스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현상인데 이런 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걸 이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이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닌데 위쪽으로 한 번 더 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밀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거 대응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과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종목이라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렸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의심스러워서 전화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가 상담받지 않으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판단 어때요? 첫 번째는 얘는 실적이 있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의미 없죠? 있어요? 네. 의미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이거든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주가가 움직여요. 그죠? 맞죠? 네. 환자의 속도에 따라 주가가 막 움직여요. 근데 오늘 많이 밀렸죠? 네. 오늘 많이 밀린 이유는 이건 세력주라 그래요. 근데 이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한 번 더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 잘 팔아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1% 빠졌죠. 내일도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인이에요. 여기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딱 어디냐면 우리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시간에 보셨나요? 제가 시간에 약간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꼭 잘 봐야 돼요. 보진 이런 않았는데. 변동성이 센 것들은 시간에 꼭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뭐 변화가 없네요. 큰 변화는 없어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 한 4만 주 정도 됐고요. 세진 않아요.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내일도 오늘 거래가 빠졌잖아요. 그럼 내일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라인에서 한번 강하게 움직일 때 팔아야 돼. 근데 단가가 높잖아요. 높죠. 꺾어 들어갈 수 있는 네.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8월 말까지는 한 번 더 시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내가 들어갔잖아요. 5일선 깨지면 손절. 5일선 있죠. 네. 5일선 아세요 혹시 여기? 5일선 이런 네, 종목들 네. 5일선 깨잖아요. 그럼 바로 손절해 버려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끌려가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큰 파동이 났기 때문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밀릴 수 있고요. 한 번 더 꺾어서 들어올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때 잘 파세요. 네. 고기 가격대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0,000원, 10,000원, 1,500원. 요 라인이에요. 네. 10,000원에서 1,500원.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한 번 더 밀리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오늘 15% 뭐 여기 보면 오늘 11% 빠졌고 어제 또 5% 빠졌고 벌써 16%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괜찮아요. 요즘은 30%까지 이 상한가도 들어오는 종목이라 한 번 더 밀렸다가 뉴스페이퍼를 좀 잘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확진자가 늘어나야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뉴스를 잘 보시고요.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다음부터는 높게 네. 사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을 사려면 언제 사야 돼요? 종가에 사야 돼요. 시가에 막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장중에 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3시 넘어서 그때 종가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다음부터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화 다른 분 연결될 동안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이제 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들은 항상 위치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사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와요. 위치라는 것들은 뭐 대형주로 포지션은 싸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고요. 코스닥은 비싸야 들어와요. 이게 맥락이 달라요. 거래소의 그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이 외국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격이 빠지잖아요. 사게 돼 있어요. 왜? 지분을 담궈놨기 때문에. 보유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은 지분율이 평균이 한 20%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코스피 200개 안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싸게 사면 시간을 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고요. 코스닥은 좀 비싼 거 사야 돼요. 밑으로 빠져있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지션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전화 연결이 됐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11,02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아, 그래.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사실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네. 그때 한번 올라왔을 때 이제 못 팔고 가지고 있다가 네. 이게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저 평단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게 고점과 저점만 중심가 쪽에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트라이 하다가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조금 더 뭐 10,000원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은 네. 그러면 상단 위치에서 조금 팔고 떨어졌을 때도 잡는 게 좀 더 좋을까 좀 의견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 트레이딩을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직장 다니시죠? 네, 저는 연말까지는 그냥 좀 보려고 계속. 아, 그래요. 네. 지금 자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가격의 위치라고 얘기해요. 위치가 예. 싸냐 안 싸냐 이렇게 보면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리바운딩은 바닥에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25%에서 30% 거의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형주 특징이라 그러죠. 바닥을 잡고 나서 리바운딩이 될 때 5일선이 살고 각이 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나오는 게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쓰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들 둘 중에 하나는 포지션에 강하게 들어와요. 거기서 얼마까지 올라오냐라고 봤을 때 이게 주식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거 아시죠? 예. 네, 통계로 봐요. 우리가 통계로 보는 거 패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할 것 같아요? 성격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성격 안 변하죠. 안 변하죠.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이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것도 안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쓰고 있는 이 캔드 그래프 있죠. 네. 이거 250년에 일본의 혼마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이걸 네. 변했으면 이 그래프를 쓰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높낮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네. 이제 패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패턴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이거를 연구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고요. 이게 정답을 맞춘다는 건 맞출 수가 없고 패턴을 가지고 확률을 좁히는 거예요. 이런 확률일 때 이런 변수들을 카바를 했던 게 수급이었고 그다음에 가격이 싸면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사는구나 이걸 이제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잡으면 거의 25% 정도 올라오거나 30% 정도 오면 1차 상승이 끝나요. 여기 보면 예. 정확히 30% 올랐잖아요. 예. 30% 올랐죠. 이게 끝이에요. 1차 상승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눌림이라고 들어와요. 그럼 눌림이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딱 어디냐면 여기가 반값이죠. 11,500원. 요 라인이 중심선이에요. 여기 저점. 근데 여기 중심점을 올라가지 못하고 깼죠.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예.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N자락에서 다시 상승의 힘이 있는 게 이제 N자 파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중심선을 무너졌잖아요. 그럼 무너졌을 때 잘 봐야 돼요. 이 무너졌을 때 뭐가 문제 있는지 봐야 돼요. 이 무너졌을 때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시절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시장에 영향이 문제가 있었고 LG 디플레이는 하반기는 되게 좋거든요. OLED 패널에 대한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OLED 시장은 하반기 가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밀렸어요. 밀린 이유는 얘가 문제 있는 거냐 아니면 시장에 문제가 있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 시장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회복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가 문제예요? 여기서 꺾어지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건 좀 수급으로 봐야 돼요. 네. 수급 보면 어때요? 딱 봐봐요. 여기 파란건 개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 거는 누구예요? 외국인? 녹색은 누구예요? 네. 기관이에요. 예.
수급이 꼬였어요, 안 꼬였어요? 지금 최근에는 꼬였어요. 좀 꼬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주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 최근에 개인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 얘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급은 외국인들 기관들 땡겨줘야 움직여요, 이 종목.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연말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1,500원 정도 오면 개인 손절 분양 나와요. 그 수급의 네. 변화를 보고 그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이 주가는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근데 하반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네. 수급이 꼬인 거예요. 예. 수급이 꼬였다는 것들은 뭐냐, 개인들과 역행을 해요. 반대로 가요. 개인들의 네. 돈을 뺏는 시장이고 개인들에게 돈을 주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 네. 돈을 뺏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급이 바뀔 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종목은 내가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면 돼요. 1,500원 정도 주고 연말까지 네.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표가는 얼마요? 여기 머리 위 13,000원,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타파라타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영광입니다.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에이징랜드 31,050원에 10%. 아,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죠? 이런 종목들은 네. 이 움직임도 없고, 네, 맞아요. 예, 그죠? 답답하고, 그죠? 근데 이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네. 조금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조금 네. 이렇게 돌리는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니에요.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도 제가 매번 네. 얘기하는 게 이제 신규주라고 해서 신규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신규주는 왜 그러냐면 저점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맞다 안 맞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스토리를 가지고 짜기는 되게 어렵고, 근데 반도체 소부장을 원한다면 많이 빠진 애들이 있어요. 고점에서 50% 빠졌던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단단한 기업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 종목의 문제는 신용이 많아요. 네, 신용이 5% 정도 많더라고요.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신용의 반대 매매가 나오면 더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은 역배열이라 그래요. 이 배열 자체가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배열 혹시 아세요? 역배열. 역배열이죠. 네, 역배열. 절대 네. 코스닥은 역배열 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역배열에서 안 나와요. 이게 대형주라면 지금 되게 좋아요. 저 사세라고 얘기하겠지만 코스닥은 역배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 조정이 끝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 더 빠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무조건 정배열에서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싼 거 사는 게 아니라 비싼 거 사고 대형주는 무조건 싼 거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싼 거에서 히트가 나와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싼 거 사면 저 지하 2, 3층까지 계속 팔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살 때는 절대 역배열을 사지 말고 그다음에 신용 물량 많은 거. 지금 우리가 금당에 나올 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서 코스닥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아직도 5%가 있다는 거는 신용의 리스크가 있어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해도. 그래서 이 종목은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내일이라도 제가 파세요. 당장에 네, 파세요. 네. 팔을까요? 네,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잔문 밀리면 밑으로 환히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종목 교체하고 바꾸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때 저기 멘토님이 자들이 지금 바닥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포스코 퓨처에 41만 원대에 몰려 있는데 혹시 그걸로 들어가도 구매를 해도 될까요? 2차 전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차 괜찮을까요? 전지 같은 종목은 제 생각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 채널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네. 2차 전지는 지금 타겟을 잡을 수 있는 자리예요.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가격 눌렀고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네. 좀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2차 전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지금은 네, 이제 맞아요. 지금은 지금 괜찮아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 가격이 쌀 때 사놓고 시간을 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팬이에요. 네, 잘 고맙습니다.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일동홀딩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14,500원에 10%요. 이거 오래되셨나 보다. 그죠? 네. 진짜 근데 오래되셨는데. 한 번만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오늘 또 빠져버리네요. 근데 오늘 그냥 그동안 올랐던 코로나 관련주가 매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나머지 뭐 코로나 관련주들 있잖아요. 싹 이래 네. 밀려버리고 어느 쪽으로 갔냐라고 해서 대왕고래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네, 이렇게 네.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이게 A 갔다 네. B 갔다가 어제는 뭐 전고체 갔다가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도 움직이죠?
네. 이렇게 순환매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8월 말기까지 한 번은 더 있어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우리가 이제 뉴스페이퍼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이런 종목은 움직이는 게 감염자가 증가가 돼야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좀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이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 주식은 네. 저는 좀 계속 막 그 좋은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야 좋은 뉴스인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네. 아프거나 이런 주식은 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안 네. 해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네. 감염자가 증가가 되면 이런 소치가 나왔던 거 한번 딱 오면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이게 그 네. 모멘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일동제하고 네. 일동홀딩에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잘 오면 그냥 팍 팔고 나오세요. 그다음에 얼마까지? 한 번 남아 있어요. 5일선 살아있다 그래요. 이런 건 눌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세가 네. 빠져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8%, 5%, 6%, 10% 빠져 상관없어요. 이 거래가 중요해요. 거래. 이 거래가 네. 지금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꼬랑지 5일선 네.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일선 깨지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5일선 닫고 네. 꼬리 들었고 거래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위에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오면 오늘 팔면 돼요. 조금 더 샀거든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사지 말아요. 이게 변동성이 있어서 또 고생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잘 팔고 나오고요. 이번에는 네. 13,000원, 14,000원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파세요. 13,000원, 4,000원이요? 네, 그 사이요. 그 사이예요. 거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것들은 네. 이 머리대라 그래요. 여기 보면 매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요 라인까지는 네, 한번 네. 올릴 수 있어요. 많게는 위쪽으로는 1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까지 네. 요 마디라 그래요. 여기 보면 네. 요 마디에 이렇게 점선들 있죠. 여기 뭐 15,000원, 14,000원, 13,000원, 12,000원 이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이 마디에서 네. 주가가 움직여요. 양봉 3개 넣었고 윗골이 나왔잖아요. 물량을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네. 요 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자리에 있으니까요. 좀 들고 있다가 더 사지는 말고 네. 그때 오면 파세요. 얼른 파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SG 글로벌 매수가 비중은요? 2,570원 30%. 그래요? 이거 직접 사셨어요? 오늘 사셨어요? 한 며칠 됐습니다. 2, 3일 됐습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실적 좀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예. 차트를 보고 사신 건 아니시? 차트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실적 보고 샀습니다. 실적 보고 샀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네네. 좀 어떨는지 좀 끌고 가면은. 네, 이런 궁금하네요. 종목들, 예, 이런 종목은 스몰캡이라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실적 베이스는 되게 좋아요. 근데 단 여기가 뭐가 있냐면 약간 신용이 있어요. 예. 신용이 한 3.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은 문제가 없고 끌어올리는 속도를 봐야 돼요. 근데 매집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라운드라 그래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로 이 첫 번째 보는 거는 이제 스몰캡 종목이에요. 스몰캡 종목들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기관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 딱 누가 들어오냐 기관이 들어오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기관보다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 물량을 이제 외국인들이 잡았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 보면 딱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머리 위죠.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중간값이죠. 여기 중간값이죠. 여기가 저점이고 그다음에 이게 눌렀어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원형 바닥의 컵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뭐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주가를 이제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가격을 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간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상승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눌러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여기서 뭐를 만드냐? 커피잔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면 잠깐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원형 바닥에 컵형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이 들어온 거예요. 눌림목이 들어올 때는 이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머리대 보면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여기 고점이잖아요. 여기를 양봉이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로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제로점을 잡고 양봉 들어왔죠.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외국이 됐든 기관이 됐든 누군가 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연말까지는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1차 목표가를 3,500원 주고요. 이게 바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팔고요. 아니면 좀 롤링해서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계속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갖고 가세요. 네, 계속 갖고 가세요. 그래서 1차 목표는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3,500원 라인이고요. 3,200원, 3,500원 라인 반 정도 드리고 나머지 홀딩해서 가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머리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종목을 좀 끌고 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예, 궁금한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 지금 시간이 없어. 너무 많이 전화 지금 기다리신 분 많이 가고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실루콘투 매수가 비중은요? 5% 46,000원.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리포트에서 막 그냥 좋다고 얘기하니까 네, 화장품 좋다고 하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적이 얼마 좋다. 안 돼요. 네, 이거 빨리 파세요. 팔으라고요? 네, 팔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병목이에요. 위로 치기보다는 밑으로 나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손절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꺾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면 우리가 하나 힌트를 줄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식에 리포트 나온 경우 첫 번째 의심해야 돼요. 이 목표가 아마 더 올려놨을 거예요. 아마 상향 리포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페이크고요. 주가는 5,000원짜리가 55,000원까지 올랐어요. 거기서 목표가를 상향해 넣었는데 보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위에 머리가 자꾸 어때요? 낮아지죠? 살짝 내려가죠. 그죠? 이건 뭐예요? 윗분산이라고 해요. 위에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밀리잖아요. 그럼 한참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대응을 할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꺾이잖아요.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종목 결정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파라다이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14,500원에 20%예요. 네.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오래되셨는 것 같은데? 이거 작년 9월 달에 많이 떨어졌다가 샀는데 네.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떨어져갖고 지금.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움직일 건데. 예.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게 언제일까요? 이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참 이게 좀 봐봐요. 이게 재밌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 파라다이스 특징은 소비 관련주잖아요. 여행 관련주, 놀자주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게 이제 하반기에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 내는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다음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강원랜드, 그다음에 대한항공, 호텔신라 이런 게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도. 그래서 여기 이제 저점을 잡았어요.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그렇다고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팔 필요는 없어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힘내시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럼 비중은 한 10% 정도 더 올려줄까요? 늘려세요. 예. 늘려보세요. 그러면 얘 14,000원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좀 늘려도 상관없어요. 이게 저점이라고 저는 저점을 가지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라고 같이 봐야 돼요. 강원랜드가 최근에 바닥 잡고 움직이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붙었다는 얘기예요. 강원랜드 보면 최근에 이제 머리 들고 올라오죠. 이게 보면 이 강원랜드 차트거든요. 이 바닥 잡고 이 스근스근 머리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9월, 10월 달에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고생 하셨지만 이제 9월, 12월까지 좀 들고 가보세요. 손해 보고 나올 필요는 없어요. 추가 매수해서 14,000원까지는 가져가도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네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김연구의 주식코치 찾아뵙고요.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상담 못 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